에피소드 그림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그림.run에서 다큐멘트 부분 있죠? 여기 들어와서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랭귀지 투어 있고 라이팅 그림, 인스톨링 그림 등등 이 세 가지 주제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unofficial 코र्스에서 엑스시점이라는 게 있고 코드 크래프트라는 게 있어요. 요건 연습 문제입니다. 요대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투어 먼저 하고, 랭귀지 투어, 그런 다음에 엑스시점 연습 문제죠. 연습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코드 크래프트,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요. 시간 얼마나 걸릴 거냐라고 하는데, 대략 쭉 진행하는데 녹화하는 시간은 제 생각에 뭐 한 달 정도 녹화인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년 정도는 잡아야 될 거예요. 3년에서 5년. 쉽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어가 쉬운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프로그래밍은 언어 자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코딩이란 게 뭐냐, 코딩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는데, 이 언어가 차지하는 부분은, 랭귀지 부분은 얼마 안 돼요. 랭귀지는 대략 한 20%, 20 내지 30%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랭귀지와 관련되어 있는 나머지 시스템, 다른 시스템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쉘이라든가 혹은 뭐 에디터에 동작하는 방법도 이해를 해야 되고, Git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리눅스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코딩을 하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어떤 개발자로 이끌어갈 수가 있죠. 알고리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 해야 되고, 다음에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부분도 있어요. 스트럭처라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웹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가 뭔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같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되니까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마스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언어 자체, 그림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를 녹화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한 달이면 충분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녹화하는데 한 달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1개월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랭귀지 투어 들어오면 이렇게 실제 바로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밑에 여러분들 입력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헬로 월드 밑에 보시면, 화면 보시면 바로 같이 바뀌고 있죠. 헬로 월드 바뀌게 되고, 헬로 제주도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왼쪽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오른쪽에서 실습을 해 보시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의 에디터를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그 에디터에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으니까, 근데 둘 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둘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다큐멘테이션에 들어와서 랭귀지 투어 들어와서 보는데, 이게 랭귀지 투어 방금 봤던 화면이잖아요. 근데 요거 이전에 먼저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치하고 라이팅 그림, 인스톨링 그림부터 먼저 볼까요? 그림 설치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맥은 맥대로, 그리고 리눅스는 리눅스대로, 또 윈도우도 설치 방식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은 맥 또는 리눅스를 상정을 합니다. 그 리눅스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리눅스. 물론 리눅스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맥과 리눅스고, 그리고 윈도우는 개발 환경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윈도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든 말든 여러분 선택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OS죠. 에디터는 이상 좋기로는 네오빔이 좋아요. 네오빔이 좋긴 한데, 이 네오빔은 익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익숙해지려면은. 그러니까 당장 네오빔을 바로 익혀서 쓰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오빔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학습해 나가는 걸로 하고, 바로 쓰기에는 제드 에디터, 이렇게
괜찮습니다. ZAT는 이거는 return in Rust예요. Rust로 작성됐으니까 나중에 소스 코드도 우리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도 필요하죠. 셀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배시나 ZSH나 등등이 있죠. 윈도우로 쓰시는 분들은 배시, 윈도우나 리눅스는 배시가 기본이고, ZSH는 맥 쓰시는 분, 애플 컴퓨터는 ZSH가 쉘, 기본 쉘이에요. 근데 제가 쓰는 거는 누셀을 쓸 겁니다. 왜 그런지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쉘에 대해서는 쉘 시간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디터 얘기하다가 쉘 얘기가 나왔네요. 쉘은 빼놓겠습니다. 쉘은 누셀이라고 하는 거죠. 누셀. 배시가 아니고, 배시도 아니고 ZSH도 아니고 누셀을 쓸 것이고, 그리고 기선 기선 GitHub하고 허버랑 일단 GitHub를 디폴트로 할게요. 왜냐니까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대안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 디스코드에서 채팅하는 부분이 있어요. 디스코드 여기서 질의 Q&A 질문과 답변,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디스코드 대화방이죠. 대화방에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디스코드 안 써보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주제별로, 이게 주제별로 뭐 여러 수백 개가 있죠. 그 중에 방을 하나 개설을 해서 카카오 뭐 그룹챗이랑 비슷해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가 왜 그림을 공부하는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림, why 그림, 왜 그림을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팀 주피터가 지금까지 강의 녹화한 것들 코스 들어와서 보시면은, 우리 팀 주피터는 강의를 굉장히 많이 녹화를 했습니다.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해서 유치원 과정, 유치원 4년 동안 공부해야 될 유치원 영어, 유치원 산수, 유치원 코딩부터 해서 쭉 이제 초등 과정,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거쳐서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리고 대학교 1, 2, 3, 4학년까지 대략 한 100개 정도의, 이 하나하나가 다 과목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강의 녹화한 분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강좌 지금 유튜브에 거의 한 10,00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아니죠. 유튜브에는 한 7,000개 정도, 6,000개 정도 올라가 있고, 나머지 3, 4,000개는 또 다른데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대략 한 10,000개 가까이 이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지금 유튜브로 공개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파이썬 강의도 녹화했었고, 파이썬도 했었고, 자바스크립트도 했고, 타입스크립트도 했고, 엘릭스도 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루아도 했고, 하스켈도 여러 가지 강좌 녹화를 했었는데, 그런데 왜 또 새로이 이 그림을 하느냐 하면은 러스트와 그림,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관점, 주관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2025년 1월 기준으로 가장 이상적인, 가장 합리적인 어떤 코딩 툴로 보여요. 그리고 엘릭스까지,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러스트만 하면 되지 왜 그림을 하느냐는 거잖아요. 러스트가 이게 1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팀 주피터의 가장 우리가 주안을 두고 있는 언어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그림이라고 하는 언어가 뭐냐니까, 그림은 is written in Rust, 러스트로 작성된 언어예요. 러스트란 언어로서 그림이란 언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어 자체는 converted 혹은 translate라고 그럴까요? translated into erlang이라고 하는 언어로 번역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then and then이죠. and then into assembly. 모든 언어는 다 어셈블리 언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어셈블리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니까 CPU로 들어가는 거예요. CPU는 우리가 쓰는, 우리 컴퓨터는 파이썬도 모르고 여기 있는 언어들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언어들 뭐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자바스크립트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는 C 언어로 바뀌고, C 언어에서 다시 어셈블리로 바뀌어서 CPU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CPU가 볼 수 있는 건 어셈블리밖에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어셈블리로 하지, 왜
이런 저런 언어를 쓰느냐 하니까 이 어셈블리라고 하는 언어가 다루기가 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언어들을 쓰는 겁니다. 이런 언어들을 써서 어셈블리를 바꾸는 건데 이 언어들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의 칼처럼 주방에 들어가면은 과도도 있고 뭐 과일 깎는 칼도 있고 고기 쓰는 칼도 있고 야채 쓰는 주방 음식점 식당에 가면 칼들이 종류별로 다 있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용도에 따라서 그 용도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건데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나라에 딱히 알려져 있지도 않고 사용자도 별로 없는데 이 언어는 뭔가 컨커런트라고 얘기하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동시에 시스템을 어느 하나 시스템 우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10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환경을 상징할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얼랭입니다. 그러한 목적. 그걸 이제 OTP라고 하는 게 있어요. OTP라는 프레임워크.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어랭이라는 언어 자체가. 그런데 이 언어가 좀 배우기가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루비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루비라는 언어의 문법을 적용을 해서 새로 이 어랭이라는 언어를 약간 바꿔준 게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엘릭스는 기본적으로 얼랭이라는 언어로 번역이 돼요. 그죠? 근데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는 타입이 없어요. 타입이 없는데 이 타입을 추가한 겁니다. 타입을 추가하면은 그림이라는 언어가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이라고 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러스트로 작성되어 있는 언어이지만 얘는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로 바뀌게 돼요. 얼랭으로 바뀌어서 얘는 다시 어디로 가나요? 얼랭은 나중에 컴퓨터에서 어셈블리 언어로 바뀌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림을 배우는 이유는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OTP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워크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폴트 토러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OTP의 가장 큰 장점은 폴트 토러런스. 어떤 경우에도 다운되지 않는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스펠링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자. 그래서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고 동작하게 하는 그러한 다중 사용 많은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매우 훌륭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쓰는 이유 첫 번째는 Y 그림 첫 번째는 얘가 러스트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러스트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얼랭이라고 하는 OTP 매우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얘가 펑셔널이에요. 뭐 펑셔널 언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펑셔널이 익숙하지 않은데 펑셔널이라고 하는 언어가 어떤 건지 지금까지 공부했던 파이썬이나 자바와나 이런 언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펑셔널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펑셔널이 OP 그러니까 자바나 이런 언어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펑셔널한 부분이고 요걸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굉장히 콘사이스하고 문법이 간결하고 and 아름다워요. pretty.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코딩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겁게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짜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조이 코딩이라 그럴까요? 인조이 코딩. 자, 코딩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실제로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아직 그림은 상용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not commercial state라고 할까요? 자바나 파이썬처럼 아직까지 생태계가 완전하게 성숙하진 않습니다.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3, 4년이 지나야 될 거예요. 성숙하려면. 그런데 왜 공부하느냐 하니까 초중고, 중고등학교에서 학습하기에는 아주 이상적이란 말이죠. 그죠? 이걸로 상용 버전을 만든다기보다는 언어에 대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멋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을 지금부터 익혀나가기에는 아주 좋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다뤘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다루었던 언어들 중에서 제일 코딩하는 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문법이 간결하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언어라는 판단이 들어서 강의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유치원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스크래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 그리고 스킴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런 걸 학습을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림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는 러스트를 공부하고 이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자바는 언제 하느냐? 그거는 뭐 필요하면 하고 안 해도 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걸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시스템은 다 코딩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요 세 개를 다 마치고 나면은 그런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나 뭐 타입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은 일주일이면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릴 거야. 3, 4일만 공부하면 바로 코딩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안점을 언어 측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이렇다는 거고 이게 컴퓨터 공부의 끝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공부해야 될 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언어일 뿐이고 요 세 가지는 그러니까 합쳐 놓을까요? 합치는 게 어디 있을 텐데 이건가? 이거는 언어, 랭귀지 측면에서 이렇고 그 외에도 공부해야 될 거 일단 영어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타 있죠. 리눅스도 공부해야 되고 키시에도 공부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과목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도 있어요. 또 공부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요즘 머신러닝 또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코딩은 언어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적어도 뭐 5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영어로서 이제 적어 나갈 거예요. 왜 영어로 적는지는 지난 시간 안에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코딩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을 지을 때 다시 해체를 좀 해버릴까?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구나. 집 지을 때 어떻게 되나요? 집 지을 때 먼저 어떤 집을 지을지 결정해야 되겠죠. 사람이 살 집인지 장사할 집인지 공장인지 뭐 사무실인지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런 다음에 건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제대로 지어졌는지 감리라는 걸 해야 돼요. 감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코딩도 똑같습니다. 코딩도 첫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어떤 앱을 개발할지 결정하고 그죠? 두 번째 설계하고 영어로 써볼게요.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코딩을 합니다. 코딩하고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단계잖아요. 이 과정을 줄여서 디자인과 코딩 파트 이걸 딱 떼서 볼게요. 일단 디자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할 때 이걸 영어로 작성합니다. 잉글리시로 영어로 작성하고 이 영어로 작성된 것을 그냥 그대로 코드로 바꾸는 것이 코딩입니다. 코딩은 여기 있는 잉글리시 뭐 컴포지션이라고 그럴까요?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코드로 코딩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영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림으로 바꾼다거나 러스트로 바꾼다거나 혹은 자바스크립트로 바꾼다거나 혹은 파이썬으로 바꾼다거나 등등등등 해나가는 게 이게 코딩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면은 영장문이 안 되면 코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가능하면은
한국어보다는 영어로서 이렇게 글을 적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익히는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코딩할 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설치는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설치 여기 있는 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 설치될 게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얼랭이라고 하는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얼랭을 설치를 합니다. 그림 설치할 때는 설치, 인스톨레이션 할 때 그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 왜 얼랭을 설치하는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얼랭에 관련되어 있는 리바3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이것도 같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죠? 왜냐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코딩하는 거는 결국 얼랭으로 얼랭으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게 설치 파트이고, 설치가 끝나면은 그런 다음에는 이제 라이팅 그림, 실제 그림이라고 하는 언어로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방식은 이렇게 여기 있는 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림 new bars, 그죠? 그림 여기 있는 내용들 쭉 다 읽어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번역기 있잖아요. 번역기 돌려서 여기 있는 한국어 번역도 보시고, 그러면서 영어 실력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됩니다. 영어가 안 되면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 코딩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어 교재로 수업을 할까 하다가 그러지 않고 그냥 영어 교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일단 여기 있는 영어들이 다 쉬운 영어예요. 중학교 한 2학년, 1, 2학년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어들입니다. 문법이 어려운 문법이 없단 말이에요. 단어도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영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영어 교재를 그냥 그대로 쓰기로 한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해봅시다. 같이 해보죠. 그림 new bars,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한번 돌려봤으니까 돌려봤던 것들을 지워버리죠. bar contain 돼 있는 부분, 이미 한번 했던 것들 이거 다 지우고 새로 한번 시작을 하죠. 터미널을 열고 터미널에서 메인으로 가죠. 자, 이것도 다 지우고 딜리트 어디 있나요? 딜리트 헐 페이스트 왜 딜리트가 없는지 모르겠네. 이미 다 날렸는데 안 보이네. 자, 다시 한번 move to trash가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 여기 있군요. move up from project. 자, 좀 전에 봤던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림 new bars, 그림 그리고 new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우리가 bars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바로 1초 만에 만들어집니다. bars 되면은 여기다가 제 같은 경우는 Z 에디터를 씁니다. Z에서 이걸 열어달라.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거 다 닫아놓죠. 제가 좀 전에 썼던 것들이니까 don't save. 자, 아니면 여러분들은 베이스 코드를 쓰게 되면은 코드 all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코드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하는 건 Z 에디터를 추천합니다. 베이스 코드보다 훨씬 더 제 생각이 좋아요. Z all 하면은 새로운 Z 에디터가 열리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방금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고 테스트가 있고 이런 파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다음 GitHub 워크플로우 테스트 있고 등등 있어요. GitHub은 내용은 또 키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키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소스 우리가 코딩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bars 그림, 지금 요런 게 지금 들어있어요. hello from bars 요런 게 이제 디폴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닫아놓을까요? 됐어. 이제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런 거 git, 요거는 git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리드미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가 설명서, 안내고, 그다음에 그림 TOML 이 부분은 이제 환경이에요. 이 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source files 그림, 이게 확장자가 그림으로 끝나죠.
여기에 우리가 코딩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할 거예요.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부분도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렇게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내용이 이러는데, 이 내용을 같이 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import 그림 IO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모듈, 그림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에서 IO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가져와서 이걸 여기서 쓰겠다는 겁니다. 어디 쓰고 있느냐? 여기 쓰고 있죠. 모듈 이름 그리고 모듈에 있는 펑션 이름 구조예요. 모듈 네임 더하기 점을 찍고 더하기 펑션 네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메인 있죠, 메인.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부분에 모든 프로그램은 다 단 하나의 메인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든 모든 프로그램 all project have one and only one입니다. 단 하나의 only one main function. 그죠? 펑션은 이렇게 펑션 이름이 있고 다음에 아규먼트가 들어가는 자리가 이렇게 괄호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pub 있고 fn이 있는데 pub은 public이라는 뜻이에요. pub은 equal public. public은 뭐냐? public means other, 그러니까 modules can call this function. 지금 이게 메인이 파블릭이 되어야지 이 메인을 외부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다른 시스템이 얘를 호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얘를 호출할 수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죠. 그죠? 이 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프라이빗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빗 펑션. 프라이빗 펑션은 이 모듈 내에서 다른 펑션들이 이 펑션들을 불러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시죠? 바로 에러가 떴잖아요. 그래서 unused private function 됐죠, 그죠? 다시 파 불러주고 이런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거 실행하는 방식은 터미널을 열고 터미널에서 지금 ZSH 쉘이에요. 이 쉘을 저는 이제 nu 쉘을 쓰니까 nu 쉘로 바꿔서 동작 드리겠습니다. nu 쉘에 들어와서 그림 run 하면 이렇게 컴파일 과정을 거치고, 그죠? 컴파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4.09초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컴파일 할 때는 그림 유닛도 컴파일했고 그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도 했는데 그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림 IO 얘를 컴파일한 거고, 그리고 그림 유닛 얘도 컴파일했어요. 얘는 뭘 컴파일했느냐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파일 들어와 보시면은 발저 테스트 그림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테스트 파일이죠. 여기에 그리 유닛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와요. 얘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또 같이 컴파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러닝 할 때는 발저 모듈의 메인 펑션을 호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발저 모듈에 이게 발저 모듈이잖아요. 저 모듈 이름은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 바로 모듈 이름이에요. 그죠? 파일 이름이 모듈 이름. 그래서 호출해서 요 결과가 hello files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림은 모듈 name equal file name. 하나의 파일은 하나의 모듈입니다. 그죠? one file is one 모듈. 하나의 파일 내에 모듈이 2개, 3개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예요. 그림은 하고. 그다음에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애드 요런 디펜던시를 한번 추가해 보자는 건데, 그 디펜던시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디펜던시는 우리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디폴트는 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디폴트예요. 이게 디펜던시입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이게 stdlib 돼 있는 부분, 이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약자예요. 그리고 그리 유닛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디폴트
모든 프로그램이 의존하는 기본적인 디펜던시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디펜던시. 그렇죠? 디펜던시고 모든 프로그램이 그림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그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 외부 펑션들, 외부 모듈들, 그죠?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 유닛이라는 게 있고, 스탠다드예요. 얘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가하는 또 디펜던시가 있죠. 그 디펜던시가 어디에 기록되느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림 TOML 부분이 있죠.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먼저 네임,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이렇고 버전은 이렇다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이런 버전 0.34 이상이고 2.0 이하인, 그죠? 이 버전 이하인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브 디펜던시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발용입니다. 개발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할 때는 얘는 빼고 얘만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개발할 때만 쓰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브 디펜던시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걸 좀 추가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디펜던시를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envoy하고 argv라고 하는 두 개를 더 추가할 겁니다. 추가하게 되면은 이 추가한 것이 여기 나타나겠죠. 볼까요? 그러면은 뱅을 돌아서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났죠. 자, 이러한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더 쓰겠다는 겁니다. 스탠다드 외에도 두 개를 더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코드에다 작성할 거예요. 어떤 코드를 작성하냐니까 이런 코드를 작성하겠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자. 이렇게.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방금 우리 가져왔던 두 개의 새로운 디펜던시 임포트 가져왔죠. 이거 원래 있던 두 개의 스탠다드였죠. 그리고 이제 펑션은 여전히 메인이고 퍼블릭이고, 그죠? 펑션은 FN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이런 달라졌고, 여기서 요 펑션을 불러와요. getName이라는 펑션을 불러왔는데 얘가 얘잖아요. 얘는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이니까 앞에 펍이란 말이 없죠. 그죠? 그리고 이 get 속에 보면 포맷 페어라는 것이 또 보이죠? 얘는 얘예요. 얘도 프라이빗입니다. 그죠? 퍼블릭 하나가 있고 프라이빗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문법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하나씩 자세하게 볼 텐데, 일단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케이스라고 하는 뭔가가 있고, 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커스를 가져다 대면은 케이스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 가져다 대면은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딱 블럭이 지정이 되죠. 마우스 커스를 가져오면은 이렇게 딱 표시가 되죠. 블럭 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요 블럭이 케이스까지입니다. 여기서 이만큼이라면 이게 블럭이란 뜻이에요. 적어볼까요? 자,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니까 아규먼트가 들어가요. 아규먼트 혹은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뭐 둘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리고 얘는 블럭입니다. 블럭인데 블럭은 뭐냐니까 블럭이죠. 바운더리입니다. 하나의 바운더리 in which variable이 is effective. 그죠? 변수가 효력이 미치는 어떤 영역, 그게 블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만드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name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이 name이라는 변수가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이 블럭 이만큼이라는 거죠. 여기를 벗어나면은 이 name은 효력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getName 펑션 있고 아규먼트가 전달되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요렇게 argv라고 하는 우리 가져왔던 이거 라이브러리 모듈이죠. 라이브러리에 argv라고 하는 모듈에서 load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그 결과 값 리턴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턴되는 값 중에 아규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 아규먼트를 가져와서 이 아규먼트라고 하는 리턴 값이 요런 모양이면은 얘를 호출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외의 모든 경우입니다.
그 외 모든 경우에는 요걸 호출해라 실행해라 말이에요. 이걸 호출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마찬가지죠. 펑션 있고 펑션 네임 있고 다음에 아규먼트는 이렇게 네임 아규먼트가 있고 그 아규먼트의 타입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 펑션이 실행되어서 리턴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뭔지도 이렇게 실행되어 있어요. 이거 리턴되는 값의 타입입니다. 근데 메인은 그게 없어요. 메인은 왜 없는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메인은 타입이 없을까 하는 건데 리턴되는 값이 없어요. 입력되는 값도 없습니다. 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 let value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블럭입니다. 이 value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이 블럭 내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envoy 우리가 가져왔던 envoy라고 하는 모듈 여기 가져온 게 있죠. 이 모듈에 get 펑션의 아규먼트로 name 얘를 전달해서 그럼 뭔가 리턴 될 거 아니에요? 리턴 되는 값을 두 번째 result라고 하는 모듈 여기 있죠? result라는 모듈에 unwrap 펑션을 호출해서 여기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하란 말입니다. 이 빈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칸에다가 요 결과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규먼트가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알으시나요? 그걸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리졸트는 우리가 안 가져왔잖아요. 안 가져왔는데도 이 마음대로 불러 쓸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이건 표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니까 스탠다드는 앞에 그림이라고 붙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으시나요? 이 스탠다드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름의 앞에 그림이 없죠. 그죠? 라이브러리는 두 종류. 라이브러리라는 얘는 뭐냐니까 얘는 they are function 모듈 to be used in our program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모듈들 그리고 and their function 들입니다. 그죠? 근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가 있고 두 번째는 익스터널이라고 표현해요. 스탠다드가 있고 그다음에 익스터널 외부 있는데 스탠다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그림 앞에 그림이란 말을 붙입니다. 익스터널은 그림이란 말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 envoy를 가져왔어. 그런 다음에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나요? envoy의 get 펑션을 네임을 해서 value 이 리턴 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턴 되는 값을 value에 담고 그런 다음에 format pair라고 하는 펑션을 도출하죠. 얘잖아요. 얘에다가 name과 value 이 name하고 여기 있는 value 얘는 우리 전달받은 거잖아요. 전달받았던 파라미터를 다시 얘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전달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name 얘는 스트링을 연결하는 거예요. name이라고 하는 것도 스트링이고 value도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얘를 이걸로 연결하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뭐 스트링 어떤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스트링 있고 그리고 equal 스트링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스트링 컴포지션이라 그래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것도 우리 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펑션은 이렇게 구조입니다. 첫 번째 퍼블릭인지 프라이빗인지 표시하고 그다음에 fn이라는 말 있고 펑션 네임이 있고 아규먼트가 있고 아규먼트의 데이터 타입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화살표에서 리턴되는 데이터 타입을 표시합니다. 이게 그림의 문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코딩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 이게 편리한지 그것도 왜 데이터 타입을 표시하느냐 why 데이터 타입을 표시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코딩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very convenient to coding 코딩에 왜 어떻게 편리한지는 직접 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펑션은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펑션은 일단 퍼블릭인지 퍼블릭이면 팝 이게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펑션 네임 펑션 네임이 있고 다음에 얘 아규먼트가 있죠. 아규먼트는
네임, 아규먼트 네임이 있고, 그리고 얘의 데이터 타입 적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리턴 밸류의 데이터 타입, 리턴 데이터 타입 있고, 다음에 블럭, 이렇게 블럭, 이런 구조입니다. 점이 하나 찍혔네. 이렇게 타입이 표시가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하나씩 볼 겁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 실행하는 거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어디 설명이 쭉 있어. 여기 있는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 그림 에더 G 스크립트 테스터 그림 테스터 나중에 하니까 다시 이것도 볼까요? 요 내용은 보자. 요거는 다음 에피소드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실행하는 부분 그냥 run 명령어가 없네요. run 없으면 그냥 제가 임의로 run 하겠습니다. 터미널 열고 그림 run get term이라고 할까요? 오케이, get term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해서 hello from bars 잠깐만, 왜 이게 이전 내용이죠? 다시 저장을 안 한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죠. 빙글빙글 돌아서 이렇게 텀해서 xterm 256 컬러 이렇게 나 있어요. 이거 환경 변수를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 컴퓨터 시스템,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환경 변수를 불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행하면은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또 표시가 되겠죠.